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의 역사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기율표의 역사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세 쌍 원소설이라는 설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세 쌍의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의 원자량끼리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원자량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 23, 39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숫자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리튬과 칼륨을 더하고 2로 나누게 되면 23이 나와요. 근데 이 23은 뭐냐? 이 23은 나트륨의 원자량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쌍의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있으면 걔네들끼리의 원자량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았었고, 그 다음에는 류렌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옥타브설을 주장하는데 이 옥타브설이 뭐냐? 일단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봐요.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쭉 했는데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네, 그래서 이 옥타라는 말이 숫자 8이랑 관계가 있는 말이라서 옥타브설이라고 지어준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게 돼요. 이 사람도 류렌즈랑 똑같이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했어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위에 사람은 배열만 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단 주기성에 벗어나는 원소들이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또 다른 특성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소를 그 원소의 존재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이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처음에 따랐냐면 X선 연구예요.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자의 양성자 수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소들을 양성자 순으로 배열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성자의 개수로 원자 번호를 결정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왜 중성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중성이냐면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와 원자 번호와 전자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주기율표가 뭐냐?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주기적으로 나타낸 표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족하고 주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 족이 무엇이냐? 족은 바로 최외곽 전자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1족에는 전자 1개가 있고 최외곽에 2족에는 전자 2개, 13족에는 3개, 그리고 18족에는 8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딱 한 원소, 이 헬륨에는 예외가 존재해요. 헬륨은 전자가 2개죠. 그래서 전자가 2개라는 내용을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리고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요. 이 옥텟 규칙이 뭐냐면 18족 원소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면은 원자는 안정해지게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헬륨은 최외곽에 전자를 2개만 넣으면 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안정하기는 한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주기에 대해서 볼게요. 주기는 무엇이냐? 주기는 간단하게 그냥 전자 껍질 수예요.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냐라는 게 주기죠. 그래서 1주기에는 전자 껍질 1개, 2주기에는 2개, 3주기에는 3개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금속, 중금속, 비금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한 가지의 예외가 존재하죠. 바로 수소예요. 수소는 금속 라인에 있지만 비금속이죠. 그래서 꼭 항상 조심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금속과 중금속, 비금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밑으로 넘어와서 일단 금속에 대해서 보면은 금속 원소들은 다 륨, 튬, 슘으로 끝나요. 뭐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이런 식으로 다 륨, 튬, 슘으로 끝나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한 가지 예외는 이 헬륨이에요. 헬륨은 륨으로 끝나지만 비금속이다. 그리고 금속의 특징이 뭐가 있냐? 금속은 고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한 가지 존재해요. 예외는 바로 수은이죠. 수은은 금속이지만 액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특성이 있죠. 전자를 잃어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이온인 양이온이 된다. 그 다음으로 준금속을 볼게요. 준금속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20번까지의 원소들 중에서 붕소랑 규소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 준금속은 특징이 딱히 없어요. 그냥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정도로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금속을 볼게요. 비금속은 이제 금속과 중금속이 아닌 원소들이죠. 그래서 이 비금속은 고체나 기체로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한 가지 있죠. 바로 브로민이에요. 브로민은 액체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는 특성이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족 원소들을 한번 봐볼게요. 1족 원소들 중에서 이 수소를 제외한 원소들을 바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물하고 산소하고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큰 금속들이다 라는 거고, 이 알칼리 금속은 1족인데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는 바로 수소죠. 그래서 수소만 아니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족을 볼게요. 2족의 금속들. 이 2족의 금속들의 이름은 뭐냐? 바로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이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과 성질이 뭔가 비슷한데 반응성이 좀 낮은 원소들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7족을 볼게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이 보이죠? 이 17족 원소들은 뭐라 부르냐?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할로젠 원소의 특징도 바로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 전자를 한 개만 얻으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반응성이 되게 큰 편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브로민은 액체라는 거까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로민은 20번 안에 들지 않지만 액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그래서 액체라는 것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족 원소를 볼게요. 18족 원소는 뭐라고 부르냐?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비활성 기체, 말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기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들은 이미 최외각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맨 밑에 금속성과 비금속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성도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비금속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반응성도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금속성과 비금속성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